사랑하는 메가섹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혁 김성은입니다. 자, 2016 수능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제목은 뭐라고 잡았냐면 만점은 어렵고 2등급은 쉽다. 만점은 어렵고 2등급은 쉽다. 이렇게 잡았는데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조금 한번 요즘 수능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이번 2016 수능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좀 하고 또 2027 어떻게 대비할지 잠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여기 잠깐 봐봐. 이게 요즘, 그러니까 딱 이제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5등급이다 해보자. 5등급. 수학 되게 못하는 거지. 5등급에서 2등급 가는 거, 2등급 가는 거, 이거 방금 여기 써놨지. 뭐라고요? 그래요, 쉬워. 이거 쉬워. 이거 딱 이렇게 말할게. 개념 학습을 일단 꼼꼼하게, 교과 개념을 꼼꼼하게 한번 딱 다지고, 그 다음 기출, 중요한 주요 기출들, 그거 반복적으로 몇 번 쫙 돌려서 보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뭐 이해하고 암기가 되잖아. 그러면 진짜 누구나 2등급까지 가. 이건 이번 2016 수능이 끝나고 쌤이 더욱더 확신을 갖고 느낀 거야. 예를 들어서 9월 모의평가 때 5등급 받았어요 하고 막 난리가 난 학생들 어떡해요? 얘네들한테 남은 한 2달 동안 개념 다시 빠르게 불측파 같은 걸로 싹 한번 다지고, 또 기출 백제를 가지고 기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주요한 기출도만 머릿속에 쏙쏙 넣고, 그러고 수능장에 싹 보낸 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 2등급 받은 애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5등급에서 2등급까지 가는 건 주요한 기출, 그러니까 개념과 주요한 기출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그런 시험인 것 같아. 요즘 나오는 수능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등급에서 이제 1등급이 되려면 그리고 이제 1등급과 100점은 또 다른 거야. 1등급이 되려면 요거는 꽤 어려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요건 아마 N수생들이 다 많이 느낄 거야. N수생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때 2등급 받았어. 또는 3등급 막 초반 받았어. 이런 이제 수험생들이 나 재수해야지. 나 다시 한번 해야지. 라고 하고 열심히 재수를 했는데 이번 수능 가서 똑같이 2등급 아니면 3등급 초반 뜬 학생들이 또 꽤 많을 거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진짜 뭐 금방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에너지 쏟으면서 수학을 한번 쫙 열정적으로 나가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건 이거는 이제 또 엄청난 에너지도 필요하고, 소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면 이제 또 뭐 특별하고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기출학습인데 이제 기출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옛날 기출 중에서도 막 소위 킬러였다, 막 어려운 기출들 있잖아. 21, 22 기출, 그 다음에 15 뭐 이런 기출 문제들도 확실하게 섭렵하고, 그 기출 문제도 왜 그렇게 넘어가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자 하는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좀 학습하시고, 그 학습한 내용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문제풀이도 많이 해보고, 요런 좀 피지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1등급까지 탁 올라가는 것 같아. 이거 만만치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등급에서 100점, 만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1등급에서 100점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쌤 연구실, 우리 이제 불꽃수학 연구실에 그래도 조교를 뭐 그냥 이렇게 잠깐씩 알바하는 조교까지 다 치면 진짜 한 20-30명 되거든. 잠깐씩 이렇게 뭐 알바하는 조교까지 다 치면. 그럼 당연히 우리 수학 조교들이니까 수학 잘하겠지. 그치, 뭐 수학과가 아니더라도 수학 다 엄청 잘하고 다 1등급 받았던 애들이야. 사실 뭐 그렇잖아. 우리 수학 조교라는데 2등급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다 1등급인 건 확실해. 근데 우리 수학 조교들 중에서도 1등급 받았던 애가 있고 만점 받은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쌤도 느껴. 만점 받았던 애랑 1등급 받았던 애는 그 안에서도 수학 실력 차이가 이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거 가는 게 훨씬 어렵다. 진짜 이렇게 가려면 이건 뭐랄까? 당연히 수학적 재능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날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거야. 운.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100분 동안 보는 거잖아. 100분 동안 소위 그래 이제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걸 22번으로 꼽잖아. 22번 문제가 킬러 문제였고, 그러니까 22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사실 22번은 그냥 옛날에 그 소위 킬러 문제 했던 그 킬러라고 생각해. 쌤이 볼 땐 그 킬러 문제 급이었어. 22번 만만치 않았어. 그걸 수능날 그렇게 막 이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쫙 풀어내서 딱 맞춰냈다? 그 진짜 대단한 학생이야, 대단한 학생. 그 시간 내에 그거를 풀어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날 그게 풀어내게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거는 진짜 운도 따르고, 그 다음에 능력치도 만만한 능력치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00점도 이건 진짜 어려워. 특히 이제 22번이 이번에 소위 그래 킬러라고 그냥 말할게. 이건 킬러지. 이걸 킬러라고 말해야지. 이거를 뭐 이건 킬러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도 좀 말장난인 것 같아. 이 킬러야 킬러. 이렇게 나온 문제가 나오는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라는 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지. 쉬운 건 절대 아니지. 그래서 요즘 요런 단계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어쨌건 요걸 듣는다라는 건 그래 뭐 2016 수능 끝나고 총평을 듣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한번 수능을 생각해보는 그런 N수생들 또는 우리 예비 고3들이 지금 2016 수능이 어떻게 나왔지? 뭐 이런 걸 이제 느끼려는 거잖아, 그렇죠? 2027 수능도 일단은 요 트렌드 안에서 뭔가 좀 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또 확 바뀌진 않을 거니까, 뭐 항상 확 바뀐 적은 없어요. 문자에서 지금 뭐 팍 잘라가지고 이 전후로 딱 바뀌는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니까, 당연히 얘들아 먼저 요게 끝나야 되겠지. 요 단계. 그쵸? 요 단계. 뭐랄까, 괜히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일 쪽팔리는 게 잘하는 척 해대다가 엉망진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날 가서 막 맨날 무슨 뭐 이렇게 1등급 만점 보는 막 어려운 거 막 좀 전에 말한 막 22번, 21번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뭐 난 기출 다 알아 이러면서 21, 22만 뭐 공략하고 막 엔제도 막 어려운 거 풀고 막 모의고사도 맨날 보면서 막 이 난리 쳐놓고선 수능날 가서 3등급, 4등급 받으면 세상 제일 쪽팔리지. 그치? 그럼 왜 그럴까? 이것도 안 됐는데. 그치, 이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다른 걸 좀 공부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계가 있는 건데 그 단계를 건너뛰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메꿔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 거야. 지금 이걸 보는 학생들 중에서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기까지 가야 될 거니. 일단.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어떻다고? 쉽다고. 물론 쉽다 그랬다고 해서 뭐 금방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쉽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학습한다면 누구나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누구나. 뭐 난 머리가 좋다 나쁘다 수학적 머리가 있다 없다. 우리 집은 다 문과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문과밖에 없다. 우리 집은 그냥 이과 한 명도 없다. 이런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다. 여기는 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념학습 꼼꼼하고 확실하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학습. 기출. 뭐 이렇게 말할게. 기출에서 막 22번, 21번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되게 어렵던 나왔던 문제는 조금 뒤로 빼도 괜찮아. 어쨌건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의 확실한 기출에 대한 학습. 그걸 한 번 풀었어요가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완전히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수준. 그게 딱 기본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거야. 알겠어? 그걸 하면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완성이 될 거야. 분명히 확실하게 완성이 될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소위 그 또 이제 그래 22번, 21번은 아니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우리 또 맞춰내야 되는 거잖아. 꽤 어려운 문제. 꽤 어렵다라는 건 이런 표현 해볼까? 기출의 형태이긴 한데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변형됐다 그래야 되나? 뭔가 뭐 기출끼리 합쳐졌다 그래야 되나? 뭔가 신박하고 처음 보는 뭐 낯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꽤 어렵고 그렇지? 공부했던 많은 내용들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 그걸 맞춰내야 이제 1등까지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뭐 88, 9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말했지만 어려운 기출도 확실하게 학습하고 어려운 기출도 반복해서 또 그 반복한 내용들을 내가 엔제와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이런 걸 풀면서 그거를 시간 내에 내가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막 발휘하는 연습을 해야겠지.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여기에 있으면서
이거 연습하고 있고 또 더 오버해서 이런 말은 좀 그런 이게 이상한 이거 하는 애들도 있어. 막 이상한 거 스킬 가서 배우고 있고 막 이상한 거 빨리 에? 아니야. 알았어? 응, 아니야. 내가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올해도 막판에 그 이제 뭐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 뭐 더 말은 안 하고 미적분에서 그치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에서 하여튼 뭐가 나왔는데 그거를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서 대치동에서 한번 이슈가 됐어. 아는 사람들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뭐 이거 알면 금방 푼다 그래가지고 뭐 6월 9월에 막 이슈가 되고 애들이 막 그거 막 물어보고 그걸 또 막판에 자기는 지금 위치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막 연습하고 있고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시간 낭비죠. 그죠? 시간 낭비. 평가원이 바보가 아니야. 평가원. 수능에 안 나왔어,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고, 뭐, 내가 그냥 이 얘기는 그래. 이 얘기 좀 하면 내가 앞에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쌤 삼촌, 우리 삼촌이 대학 교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님이 어디 국립대인지 말 안 할게. 어디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야. 근데 우리 삼촌이 그 국립대학교 후배 수학과 교수야. 그러니까 삼촌은 수학과는 아니고 수학과 교수 그 후배가 재작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재재작년이라고 말해야겠다. 그때 2년 연속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나랑 되게 친하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우리 조카가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하고 있는데 막 수학과인데 저기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 왔으니까 나한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팁 같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막 물어본 거야. 야, 저기 후배한테. 야, 우리 조카가 수학생인데, 야, 출제하러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분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줬지만, 결정적인 건 딱 하나였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인 줄 알아? 그분이 딱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출제하러 들어간 교수님이 직접 한 얘기야.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출제를 하는 동안,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보다, 검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었는데 그 검토하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우리 메가스터디 또 시 어쩌고 뭐 대 어쩌고 뭐 있죠 그쵸?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니 모의고사 엔제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치?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혹시 수능에 비슷하게 겹치지 않을까 그거 걸러내는 작업. 거기다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대. 그거 걸러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대. 왜냐면 평가원에서 되게 예민하게 절대로 시중에 뭐 대치동이나 무슨 저기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문제 안에 뭐가 똑같이 적중했다. 이 큰일 납니다. 그거 절대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거 제끼느라고 에너지 소비 많았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도 좀 전에 했지만 이번 수능 때 사실 미적에서 그거 나온다고 난리가 났었던 게 있어. 근데 그게 뭐 6월도 났고 9월도 났다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풀면 빠르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저기 수능날 안 나왔지 당연히. 평권이 모르겠니? 당연히 알겠지. 하여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 실력에 맞게 차근차근 좀 가보자고. 알겠어? 차근차근. 일단 여기까지 가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가야 그다음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내 위치가 지금 여긴데 나 이거 하는 척 한다고 멋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멋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어차피 다 뽀록 난다고 금방. 뽀록 나고 나중에 뭐 허언증 환자처럼 거짓말하면서 수능 잘 본 척하고 다닐 거야? 근데 그런 학생이 꽤 많다.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걸? 그런 학생 꽤 많은데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나도. 느껴져. 근데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럼 안 되겠지. 그치. 알겠나요? 오케이? 자, 하여튼, 요렇게 요즘 나오고 있다. 그러니,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학습하신다면, 이번 수능 가서, 당연히 여러분 2027 수능 가서, 일단, 누구나 다 2등급까지 갈 거고, 그 다음 그 2등급을 넘어서, 그 다음에 1등급 만점까지 제대로 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이번 수능 한번 쌤이 풀어보고 느낀 점들이랑 한번 이런 거 한번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먼저 과목별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일단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있는 걸 먼저 좀 갖고 와봤어. 확통이 1등급 컷이 91에서 92라고 떴고 미적은 86에서 88, 그다음 기하는 88에서 89라고 뜨고 이제 이렇게 떴는데 근데
요거 쌤 느낌인데 요거는 근데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막 나중에 뭐라 혹시 틀렸다고 뭐라 그러지 마. 맞히면 박수 좀 쳐주시고. 쌤 느낌이게. 쌤 느낌에 확통 1등급 컷이 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 쌤 생각엔 막상 까보면 1등급이 91, 90이 아니고 좀 더 내려갈 것 같아.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 88은 조금 오버일 것 같고 89, 90까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쌤이 조심스럽게 예측해봐. 조심스럽게. 이 확통 컷이 생각보다 조금 내려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1등급 컷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본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확통과 그러면 미적의 1등급 컷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 평가는 어쨌건 목표가 뭐야? 그래. 어떤 선택, 이게 사실 선택 과목 수능이라는 게 나오면서 평가원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어떤 선택 과목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오히려 잘 맞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유불리가 없게 하겠다 이거였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그치? 유불리가 없게 하겠다고 하잖아. 근데 어쨌건 평가원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내년에 2027 수능이면 이게 선택 과목이 끝나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든 뭐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 갭이 조금 더 많이 줄었다. 알겠어? 이번 수능에 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 확통 1등급 맞은 학생들이 그래도 한 20%는 된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 20%가 아니라 1등급 중에서 옛날에는 몇 프로 안 됐는데 한 20% 정도가 1등급이라 그러더라고요. 80%가 뭐 미적이라고 한다면 꽤 많이 왔어.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6월 모평 끝나고 확통 런이 엄청 많았었는데 확통으로 바꾼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확통 런을 막 했을 때 이게 옛날에는 확통 런을 할 때 미적 막 5, 6등급 막 이런 학생들이 보통 확통 런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 끝나고는 확통 런을 미적 2, 3등급 학생들도 꽤 많이 했어. 2, 3등급. 그리고 또 진짜 뭐 아주 소수식이 있겠지만 1등급인데 1등급에 막 걸려있는 미적 학생들이 확통으로 바꿔서 100점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바꾼 학생들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적에서 꽤 잘한 학생들이 확통으로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선택했던 시험 본 학생들의 그 모집단 자체가 조금 바뀌었지. 집단 자체가 바뀐 거야. 그 안에서. 그래서 잘한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현상이 확통이 미적이 하여튼 1등 컷도 많이 서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쌤 볼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받은 확통의 선택자들이 20% 이상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랬대요. 자, 그 다음 이제 공통 과목 좀 얘기해 보면 자 일단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얘가 뭐 새롭고 와 신박하고 막 낯설고 대단하다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전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문들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위주 학습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한 포인트는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계산량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쌤도 풀어보면서 이렇게 빡빡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와 빡빡하다. 야, 이거 100분 동안 막 빡빡하겠다 애들이 막 이게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지만 계산량이 많았다라는 건 이거는 뭐 강의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계산량을 극복해내는 그 피지컬은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 아기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수학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많이 풀어봐야 돼. 그렇지? 그래야 피지컬이 늘어나. 그래야지 막 빨리 이 복잡하고 막 계산이 많은 것들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직접 한번 손으로 잡고 많이 풀어야지. 그렇지? 풀어야지. 그다음 요 기출 문제 위주의 학습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 그래. 기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불과 몇 년 전에 뭐 기출이 뭐 덜 중요하다. 뭐 변형한 문제가 중요해.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야. 지금은 이제 다시 기출의 시대가 오는 것 같으니까 기출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출에 나와 있는 주요 기출들은 진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암기. 알겠죠?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 다음 이제 광per 총평해 보면 첫 번째 요거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어.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내가 요렇게 좀 썼는데 요게 좀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그냥 진짜 함부로 근데 뭐 쌤이 찡득했으니까 함부로 하나 얘기해 볼게. 이게 그럼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날라가고 뜬금없이 활용 문제가 2개 나왔어.
사각함수 활용 문제가 2개 나왔다고. 그럼 활용이 중요한 건가요가 아니라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어설프잖아. 내가 아까 전에 우리 뭐 삼촌 저기 후배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출제 2번 했다는 얘기하면서 교수님들이 뭐 했다고? 하여튼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비슷한 거 나오는 거 제거하는 게 진짜 많은 에너지 소비했다 그랬잖아. 그럼 진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진짜 막판에 문제를 갈아 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 막판에. 원래는 이제 사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있었는데 막판에 진짜 막판에 이거 뭐야?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랑 이거 똑같아. 비슷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빼야 되는데 하고 빼고 이거 다른 걸로 갈아 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문제 배열이 막 바뀌면서 뭘 껴넣는 과정에서 뭐 너무 제가 오버하는 건가? 네,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모의고사를 또 이제 우리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그냥 해봤고. 그다음에 속도이치 합답형 문제 뭐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나왔고요. 빈칸 추론 문제. 이게 이제 선생님 이거 뭐 빈칸 추론 문제 쌤이 뭐 당연히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나왔고요. 그렇지?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뭐 등급을 당연히 가르는 문항은 21번, 22번. 근데 이제 22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뭐 킬러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22번 문항은 그냥 킬러 문항이야. 알겠어? 이거는 이걸 뭐 이제 요즘 킬러가 없어진 시대라고 말하기 좀 함부로 그렇고 22번은 킬러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 요거. 그다음에 객관식 뭐 11에 15번 난이도가 이전 시간에서 뭐 쉬운 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기출 위주로 좀 안 나오고 이럴 때 뭔가 준킬러의 시대다 그래서 막 준킬러들 같이 이렇게 좀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조금 옛날처럼 그래도 앞에 번호 때는 좀 이렇게 쉽대기보다 그냥 기출을 정확하게 학습하면 쫙쫙 문제 없이 끌고 나갈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이제 뒤에 어려운 문제 번호로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헉헉거리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스타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출과 개념 학습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다음 뭐 21번 뭐 그래 뭐 당연히 어려웠으니까 뭐 이제 뭐 시험장에서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관식 22번은 뭐 여기서 출제됐지만 졸라 어려웠다. 알겠어? 졸라 어려웠다라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확통 얘기 잠깐 해보면 뭐 구평 모의고사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정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쌤이 느끼기엔 구평보다 조금 더 쉬웠다라고 느꼈는데 또 막상 학생들이랑 얘기를 보니까 구평보다 또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그러니까 구평보다 쉬웠어요 라는 학생도 있는데 구평보다 자기는 더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근데 사실 공통해서 뭐 22, 21 이게 너무 막 헉헉거리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간 압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건 뭐 그랬고 28, 29 모두 새로운 건 없고 뭐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도 없었다. 그리고 뭐 이거 관계 출제됐다. 그래서 지금 정말 구평이랑 똑같이 나왔다. 뭐 이 정도. 미적은 구평보다는 계산량이 조금 복잡하고 난이도가 그러니까 구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 여러분 이제 미적 본 학생들. 그다음 4점 난이도 문제 조건 해석과 추론 난이도는 낮았지만 계산량 이 사실은 이게 그쵸 미적이 계산이 막 늘어나면 이게 그쵸 오히려 사고하면서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들은 그런 걸 좀 느껴요. 오히려 조건 해석이랑 추론하고 이러는 문제 하다가 이렇게 계산을 조금 적으면서 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와 하지. 이거 뭐 딱히 없는데 이거 막 쫙 연산하려 그러면 정말 오히려 더 어렵게 또 거기서 시간도 들이고 막 하여튼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았지. 그래서 뭐 발생 떠는 건 쉬우나 뭐 그런 평에서는 계산량이 늘었다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아는 뭐 이제 그래도 기아도 내가 다 얘기할게요. 지금 보니까 뭐 기아가 뭐 완전 뭐 개꿀이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던데 아닌데 쌤이 풀고 느낀 거는 쉽지는 않았는데 기아 쉽지 않았어. 그리고 기아 22학년도 수능 이후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려웠어요. 그렇죠? 28, 29, 30 어려웠고 그러면 이제 공간도형 문제가 원래는 이제 또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난이도가 좀 그래 낮았던 것 같고 이거 이제 그리고 29번 2차 곡선 문제 이거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을 것 같아. 꽤 체감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 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어쨌건 그럼 이제 2027 수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번 시험과 똑같은 기조로 2027 수능이 출제될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X. 그거는 뭐 매년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5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2026 수능에 대비를 하면서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5 수능과 2016 수능의 트렌드가 똑같이 나온 것까지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6 수능은 이렇게 나왔는데 2027 수능은 또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오버라고 생각해. 그러나 기출이 중요해진 건 맞으니 또 이제 이번에 예를 들면 수학적 귀납법 같은 유형이 이번에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나왔다고 얘는 완전 사라진 유형이라고 그래서 버려!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알겠죠? 위험하다라고 생각. 물론 이제 2027 수능을 보는 과정에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때도 계속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막판 파이널에 가가지고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요거를 그래도 지금 처음에 학습할 때는 다 좀 빠짐없이 차근차근 기출은 학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도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계산량이 늘림으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걸 항상 염두하고 복잡한 계산을 훈련이 필수다. 필수. 왜냐면 평가원이 보면 막 이렇게 소위 그래 뭐 대치동에서 뭐 어둠의 스킬 막 이런 것들 막 있거든. 막 이상한 스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서 그걸로 막 빨리빨리 풀리고 잘 풀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절대 안 내거든. 안 내는데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뭐 쉬운 방법이라기보단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래. 계산량을 막 올리는 거야. 이게 이제 미적 선택자를 특히 늘 텐데 계산량이 막 늘어나면 그냥 이게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문제가 졸라 어려워. 이거 풀다 막 하면서 막 어렵고 막 풀고 난 다음에 힘이 쭉쭉 빠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도 시작할 때 말했지만 요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직접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얘기 하나 더. EBS 연계 교재 반영 문제 다 봐봐. 이번에 얘들아 예를 들면 14번 문제. 14번 문제 EBS 수능 완성의 맨 뒤에 보면 모의고사 있거든. 그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랑 똑같다. 똑같아. 그럼 이제 EBS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할게. 결론을 하나 얘기해 줄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쌤은 어쨌건 EBS를 변형한 문제들을 매년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EBS 수능 특강 변형, EBS 수능 완성 변형이라고 아예 문제를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2027 수능 때는 이제 그거 변형해서 불꽃 엔지에다가 이제 스며들어 넣어버릴 계획이거든요. 지금 불꽃 엔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말할게. EBS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을 반복해서 몇 번 풀어가지고 완전히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 킬러 어려운 거 말고 뭐 그냥 좀 쉬운 4점짜리 같은 문제들 이거 하고 이렇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 요 표현이 딱 정확당할 것 같아. 한 3문제 정도는 눈으로 푼다는 건 좀 오버지만 잠깐 이거 요 느낌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 EBS 중요해요. 아니 평가원에서 EBS 보라 그러잖아. 출제하는 사람이 보라 그러는데 왜 안 보는 거야? 왜? EBS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알겠어?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어쨌건 뭐 요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2016 수능 총평은 쌤이 요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결론 다시 말하지만 2등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러니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한번 우리 학습해보자. 2027 수능을 향해서. 그래서 2등급까지는 누구나 싹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럼 또 2등급에서 1등급 또 1등급에서 만점 각 단계별로 우리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에 맞게 열심히 한번 해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렇게 말하면 딱 깔끔한 정확한 분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2027 수능 제대로 대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맞죠? 잘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잘 준비해 봅시다. 알았죠? 자기 수준에 맞게 제대로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 2027 수능 슈퍼초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